트럼프 단답형인데요. 아까 제가 카드의 구성을 얘기하면서 트럼프 기호가 들어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하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자, 아까 정리했던 카드들을 보시면 미스티컬 루노르망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들은 전부 다 트럼프 기호가 카드 속에 들어있었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는 블루버드 카드 요렇게 트럼프 기호가 들어 있습니다. 하트와 스페이드가 보이죠. 오른쪽에 이 카드도 트럼프 기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드리밍웨이 카드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아래쪽에 하트와 스페이드 보이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오른쪽은 라나 조지라는 카드인데요. 여기도 가운데 이렇게 트럼프 기호가 들어있는 거죠. 자, 이건 길디드 카드인데요. 여기도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트럼프 기호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콘닥트 카드인데요. 여기도 보면 하트, 다이아몬드 선명하게 트럼프 기호가 보이죠. 자, 여러분들 트럼프 카드를 보시면요. 색깔이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빨간색과 검정색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yes로, 하나는 no로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자, 두 개 중에 yes는 빨간색일까요? 검정색일까요? 한번 남겨보시죠. 둘 중에 yes는 어떤 색깔일까요? 선생님, 찍어도 확률은 반반입니다. 빨간색과 검정색 중에 어떤 게 긍정일까요? 자, 정답은 빨강입니다. 아, 선생님, 빨간색이면 우리가 신호등에서도 빨간색은 건너지 마시오. 부정의 의미인데 왜 빨간색이 긍정이라는 거예요? 하고 의문이 드실 텐데요. 왜 그러냐면 나폴레옹 시대에 만들어진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의 시대상을 좀 읽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트는요, 예스 중에서도 예스, 정말 확실한 예스가 되는 거고요. 저 클로버는 no, 확실한 부정이 되는 거. 다이아몬드는 아마도 될걸? maybe yes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페이드는 maybe no, 아마도 안 될걸? 이런 살짝 약한 no가 되는 겁니다. 빨간색이 왜 긍정의 의미가 됐을까? 나폴레옹 시절에는요, 이 염료가 굉장히 비쌌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 돈 좀 있는 사람이구나. 귀족이나 왕족 아니면 그렇게 색깔 들어가 있는 옷을 쉽게 입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빨간색을 물들이려면 이 지디겼을 때 빨간색 물이 나오는 벌레가 있어요. 짜잔. 이 연지벌레라는 건데요. 저 벌레를 수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으깨가지고 빨간색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연지곤지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빨간색이 다 이 벌레에서 나왔던 겁니다. 예전에는 딸기 우유에 또 이 벌레를 갈아서 넣어가지고 색깔을 만들었다 하는 적도 있었지요. 네. 자, 어쨌든 간에 그 빨간색 물을 들이는 게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은 돈 좀 있는 사람 긍정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36번까지의 카드들에다가 yes인 카드, no인 카드, maybe yes, 그리고 maybe no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답을 얻어야 할 상황이라면 yes 아니면 no 두 개 답밖에 없는 트럼프로 리딩 하시면 되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yes, 검정색이라면 no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선생님 계세요. "아 선생님 저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해 준 거 싫어요. 정확하게 몇 프로 거절인 건데요." 이러신 분들이 꼭 계셔 가지고. 자, 만약에 스페이드가 나왔다면 한 70% 정도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더 클걸? 고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다이아몬드라면 50% 긍정. 아마 될걸? 될 것 같아. 뭐 약간 요런 느낌. 고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머리 아프니까 그냥 심플하니 빨간색은 예스, 검정색은 노 요렇게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는 카드의 제목 색깔을 보고 빨강, 파랑, 보라인 걸 보시고 동그라미, 세모, X로 리딩하는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를 보시고 빨간색은 yes, 검정색은 no 요렇게 심플하니 세모 없이 OX로만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자, 그런데 이 단답형을 볼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봤더니 트럼프 기호가 검정색이네요. 노우네요. 했는데 반지 카드? 빨간색이잖아요. 예스인데 여기는 예스고 여긴 노우예요? 이렇게 엇박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볼까요? 백합 카드인데요. 트럼프 기호는 검정색 노우인데 백합 카드 빨간색 제목? 이건 예스잖아요. 이렇게 다른 케이스.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보면 트럼프 기호는 검정색 노인데 카드의 제목이 빨간색? 선생님 어떤 건 예스고 어떤 건 노면 어떡해요? 이럴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단답형 질문의 답은요. 원서마다도 다르고 가르치는 강사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기준을 잡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나올 때는 애초에요.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카드를 뽑을 때 트럼프 기호만 보고 리딩할 거야 하고 정하신 다음에 카드를 뒤집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모가 나와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의 제목만 보고 리딩할 거야. 그러고 이제 뒤집어서 카드 제목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뽑기 전에 내가 어떤 걸로 단답형 답을 할 건지를 정한 상태에서 카드를 뒤집어야지. 그거 안 정한 상태에서 카드를 뒤집은 후에 가만히 있어봐. 하나는 예스고 하나는 노인데 뭘로 하지?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기준을 잡고 판단을 해야 된다. 카드를 보기 전에 뒤집기 전에 미리 이번에 내가 뭐로 볼 거다 하고 정한 다음에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100% 긍정, 100% 부정은 없다. 그래서 아무리 긍정 카드도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기준은 여러분들이 세우신다는 거. 자, 그렇다면 단답형으로 리딩하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린 지금 동그라미 세모 X인지 아니면 트럼프로 리딩해서 OX만 있는 건지 그것만 지금 배우고 왔거든요. 자, 그것만 배웠는데도 카드 리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잘 셔플을 합니다. 카드를 잘 섞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스프레드 천 위에서 카드를 쫙 펼칩니다. 그걸 스프레드라고 하죠. 한 장을 뽑아서 단답형의 답을 얻는데 아까 세모가 나온다면 그 말은 카드의 제목을 보고 리딩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세모가 나왔을 경우에는 한 번 더 뽑아서 단답형의 답을 얻는데 또 세모가 나왔다? 그때는 답을 줄 수 없음이라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 장을 뽑았는데 자, 세모가 나면 한 번 더 뽑는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제가 잘할까요? 하고 카드를 뽑았는데 짜잔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다면 동그라미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3번을 남겨보시죠. 자, 지금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왜?
아이고, 제목도 빨갛고 트럼프 기호도 빨갛고 둘 다 예스! 긍정의 기운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요. 꼭 나는 트럼프로 리딩할 건지 아니면 제목의 색깔로 리딩할 건지 꼭 정하고 뽑아야 됩니다. 자, 긍정의 신호를 받았으니 잘한다! 이렇게 리딩하면 되는 거죠. 너무 심플하죠. 자, 한 장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두 장을 한번 해보죠. 자, 두 장 조합 리딩이라는 건데요. 똑같아요. 궁금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잘 섞어준 다음에 이번에는 카드를 펼치고 두 장을 뽑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두 장 조합을 리딩할 때 앞이 결론이 될 때가 많은데요. 이건 마스터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마스터가 뒤를 결론으로 할 거야 라고 했다면 뒤가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카드를 뽑기 전에 미리 앞을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카드를 뽑고 뒤를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카드를 뽑는 거예요. 마스터가 정하기에 따라서 어느 방향이 결론이 되는지는 달라집니다. 자, 독서실에서 밤샘 한다고 나간 아들 공부를 잘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고 앞이 결론이에요. 하고 카드를 뽑았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 아들은 공부를 잘 할까요? 못할까요? 자, 잘한다면 동그라미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5번을 남겨보겠습니다. 대세는 5번? 그렇죠. 결론이 앞이라고 했는데 앞이? 아이고 파란 색깔 X네. 아이고 까만 색깔 X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이고 공부한다고 갔다가 친구들이랑 잡담하고 놀다가 왔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르노르만 카드를 배우시다 보면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시그니피케이터. 이게 영어인데요. 사람의 운명을 가리키는 별이라고 영어 사전에 나와 있죠.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사람의 운명을 가리키는 별로서 지표성, 표시카드, 지표카드, 기카드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사실 이 시그니피케이터라는 용어는요. 이 서양 점성술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나중에 이제 서양 점성술을 배우시면 시그니피케이터가 어쩌고 프로미터가 어쩌고 이런 복잡한 용어들을 하시게 될 거랍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게 있대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지금은 서양 점성술 강의가 아니니까요. 자, 어쨌든 시그니피케이터라는 게 있었어 하는 거를 안 상태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내용을 키카드, 시그니피케이터 뭐라 불러도 좋고요. 그걸 정해가지고 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그 주제의 카드를 일단 뽑아놓고 카드를 앞뒤로 뽑아서 리딩을 하는 거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 내가 결론을 앞으로 할지 뒤로 할지를 미리 정한 상태에서 카드를 뒤집어서 리딩을 하시는 겁니다. 자, 회식하는 남편이 일찍 집에 올까요? 하고 이제 궁금해서 카드를 뽑는데, 자, 누가 주제가 되죠? 남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표시카드로 우리 남편에 관련된 이야기가 궁금해서 뽑는 거예요. 하고 남자 카드를 넣어 놓는 거죠. 만약에 질문이 제가 암인가 싶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걱정돼가지고 카드를 뽑았다면 자, 건강과 관련된 카드는요. 아직 안 배우셨지만 5번 나무 카드가 건강하고 관련이 깊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궁금해하는 건 뭐다? 나의 건강. 그래서 그럴 때는요. 건강을 의미하는 5번 나무 카드를 가운데 놓고 지금 건강 관련된 주제로 제가 궁금해서 뽑는 거예요. 건강하고 건강 카드를 가운데 놓고 앞뒤로 카드를 뽑아서 어떻게 될지를 보는.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주제가 뭐야? 하는 게 바로 키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회식에서 일찍 오는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남편을 의미하는 남자 카드를 놓고 앞뒤 카드를 뽑았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결론은 앞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에 일찍 올까요? 못 올까요? 자, 온다면 동그라미, 못 온다면 3번을 남겨보겠습니다.
자, 결론이 앞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아, 선생님 이거 심플하네요. 리딩 정말 쉬운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시죠? 세모일 줄 알았는데 동그라미였어. 상무님이 계속 계셨으면 도망을 못 나왔을 텐데 오늘 상무님이 일이 있다고 1차만 하고 가셨네. 아유, 그 덕분에 나 집에 일찍 왔잖아. 약간 이런 느낌.